신학자 칼빈은 우리 인생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핸드릭 박사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아하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부부 문제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때부터 부부 문제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8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천쌍의 부부를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 기법은요, 세계에서 가장 치료율이 높은 90%입니다. 90%. 안녕하세요. 임하고 부부 상담 방송입니다. 오늘부터요. 가정을 바꾸는 20분 가바시 20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번 시간인데요. 1강 예너 시절 로맨틱한 사랑을 일으키는 콩깍지 호르몬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 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이런 정서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헛된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헛된 날에 네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25절에도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남자가 군대를 가서 장가를 들면 휴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1년 휴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1년 휴가를 주셨겠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남자가 집에 가서 결혼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1년 휴가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아나야 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연애 시절에만 나오는 콩깍지 호르몬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짝을 만나면서 이제 로맨틱한 사랑, 이 낭만적인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시절 다 있었지요, 누구나. 이때 우리 뇌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PEA 호르몬,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콩깍지 호르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분비되는 콩깍지 호르몬이 초콜릿 성분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달콤하듯이 그때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이뻐지고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니까요. 이 PEA 호르몬은 마취제라고도 합니다. 핸드릭스 박사는 자연적인 무감각 상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PEA 호르몬을 나오면 자연적인 무감각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을 맺어 주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은 절대로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짝짓기 호르몬이라고 해요. PEA 호르몬을 짝짓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짝짓기 호르몬, PEA 호르몬이 안 나오면 맨정신에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이나 상처나 혈기나 분노나 잔소리,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면 누가 맨정신에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무감각 상태로 마취를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생연분으로 이마구 짝으로, 이마구 상담에서는 이런 짝을 이제 이마구 짝이라고 합니다. 이마구 짝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PEA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평균 14개월, 길으면 3년 정도 되는데 너무 아쉽지요. 아직도 뭐 아내를 보면 가슴이 설레거나 마음이 떨리는 분들 많지 않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콩깍지 호르몬이 마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콩깍지 호르몬이 정체가 뭐냐면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가짜냐 하면 이 본능적인 이 콩깍지 호르몬이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콩깍지 호르몬이 떨어지면 소멸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죄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지요. 제가 부부상담 방송에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 그런 강의를 올려놨는데요. 개가 본성적으로 바구니에 개 2마리만 집어넣으면 평생 뚜껑이 없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놈이 툭 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어 올라가면 툭 치고 해서 평생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현상들을 투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자꾸 자기 욕구 불만을 이제 투사시킵니다. 결국 이제 자기 그 욕구 불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투사 현상이 일어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미워지게 돼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욕심으로 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쳤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한 것일 뿐이지 원래 속마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치유가 되었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극동방송이나 CBS, CTS 새롭게 하소서 이런 코너에 나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혜택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학이라는 어떤 병원의 도움을 받듯이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심리학도 의학 심리학, 육체를 고치는 병이 학문이 의학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학문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구 상담은 개혁적인 방법이에요. 개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심리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상담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정 행복의 지침,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말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심리이론을 이제 무의식이라는 심리이론, 애착이론, 대상이론 이런 심리이론을 몇 가지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해서 만든 상담법이 이마구 상담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해결 방법은요. 주로 이제 어떻게 부부 문제를 해결할까? 솔루션 중심으로, 해결 중심으로 부부 문제를 접근했는데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 중심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유난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치료율이 0%입니다. 어떤 분은 상담소에 와서까지도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판정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싸우다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방송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자 말고 4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시더라고요. 그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누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잔소리하고 남편 하나 고쳐보려고 비난했지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남자들은 이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서 자기를 비난하면 알았어 됐어 그만해 에이씨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 상담법에서는요, 이런 부부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부부 관계를 좋아지게 해요. 부부 관계를. 두 가지 관계를 풀어야 되는, 첫 번째 관계는 원상처,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내고요. 그 응어리를 풀어내게 돼요. 상처를 풀어내게 되죠. 두 번째는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풀어내요. 임하고 대화로 부부 관계를 풀어내요. 또 좌절 대화,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말을 하면서 풀어내게 해요.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부부 관계를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개발자 핸드릭스 박사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게 개발자 핸드릭스 박사는 미국의 서든 상담대학원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박사입니다.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리고 이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럼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는 전문가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했는데, 참 안타깝게 이혼하고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끌어당긴 거예요.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고르고 골랐는데, 아니 재혼이면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골랐는데 또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마구 상담에서는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심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부가 어린 시절에 각자 원부모로부터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해결 과제. 그러니까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숙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으면 부모가 아들아 미안해,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아니하고 미해결된 숙제를 가슴에 응어리가 남은 채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자뷰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벌써 40%입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또 이혼하는 재혼 이혼율은 75%예요. 2배로 높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데자뷰 현상이에요. 물론 자녀 문제나 또 재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굴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고르고 골랐지만 내가 미쳤어,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마구 상담에서는 그 사람하고 잘 만났다는 거예요. 이마구 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공감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자부 현상입니다. 그 데자부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핸드류 박사가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신학자 칼빈은 우리 인생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핸드류 박사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부부 문제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때부터 부부 문제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8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1000쌍의 부부를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상담 기법은요, 세계에서 가장 치료율이 높은 90%입니다. 90%. 한때 미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17번이나 출연했고요. 그때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라이브 상태에서 이 미국에서 이혼 직전에 있는 10쌍을 내가 초대할 테니 당신이 직접 출연해서 한번 고쳐봐라, 치료해 줘봐라. 그랬더니 라이브 상태에서 9쌍을, 10쌍 중에서 9쌍을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서 90%
이상이라는 치료율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랍니다. 근데 한 쌍은 왜 못 고쳤느냐 하면 방송국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못 고쳤다고 하니까 뭐 출연만 하면 다 고쳤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고 상담은 상담 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지고요. 무조건 한 90% 이상 되지만 미국은 이제 오픈 문화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폐쇄 문화, 유교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오픈을 많이 꺼려 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마고 상담을 한 3년 전에 만나서 한 100상 정도를 임상 실험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늦게 석사 학위를 마치고 이마고 상담법을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는 임상이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실험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통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100상 정도를 상담센터에서 제가 운영하는 원가족 심리상담센터에서 임상해 보니까 한 7, 80% 정도, 많게는 90% 정도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마고 상담은 부부관계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용은 별로예요.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가지고는 평생 싸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 가지고는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마고 상담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결,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팅, 연결이 중요하다고 해요. 연결, 소통,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콘텐츠보다 커넥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부싸움을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른 싸움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면 아이 싸움이에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 싸움입니다. 아이 싸움. 그것을 내면 아이 상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탁월한 이마고 상담법으로 가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요, 반영, 인정, 공감 대화로 부부 사이를 연결시킵니다. 이 대화는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영어 마케팅 세일즈 이런 고객 응대법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나 세일즈, 또 보험, 이런 상담사들이 이 고객 응대 요령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그랬군요. 그랬어요. 이렇게 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많이 고객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막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주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답니다. 한번 님하고 내가 한번 연습하고 마칠게요. 그랬어, 그랬구나. 이게 반영대화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미러링 해준다고 해서 거울요법이라고도 해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남자들은 논리적이라서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다. 해결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아내가 공감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앞에 당신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도 없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여보 괜찮아. 그때 많이 당신 힘들었겠네.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부부가 이런 반영, 인정, 공감 대화를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제가 획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주 바로 좋아집니다. 당장 좋아져요. 지금 당장 좋아져요. 지금 당장 좋아집니다.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고요. 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장은 당장이라고 합니다. 임하고 상담 대화를 하면 지금 당장 좋아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임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죽어도 잘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어린 시절 들어보면 응어리가 많은 사람,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제가 A4 용지를 하나 나눠주면서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괜찮아.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여보 미안해. 이 말을 A4 용지에다 매직으로 굵게 써서 거실에 붙이고 침실에 붙이고
또 식탁에 붙이고 또 화장실 문짝에다 붙여서 연습하라고 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된대요. 하다가 싸웠대요. 그래서 그 벽에 붙인 걸 다 뜯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응어리가. 예, 응어리가 있어서 그래. 이 응어리를 풀어줘야 합니다. 머리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받은 상처를 PC 대화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 역할을 배우자끼리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가슴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체험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몸으로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공감력이 발달되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는데 이 PC 대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한번 구호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